안녕하세요. 연세대가 방문 요양센터장 정영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르신들의 가장 어르신 케어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저희 연세센터에서는 낙상 방지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상 방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요. 넘어지지 않으면 오래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책을 쓴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분 책도 쭉 한번 읽어봤었는데요. 김헌경 박사란 분, 도쿄대 건강장수연구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다는데요. 그분의 일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혈압이라든가 당뇨도 중요시 여기는데 혈압, 당뇨보다 더 중요한 게 낙상하지 않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다른 말로는 흔히 농담삼아 하는 말이 누죽걸사란 말 들어보셨죠? 누우면 죽고 그러면은 산다라는 이런 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 연세센터에서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게 해드렸던 게 뭐냐면은 내재 역량이라는 거 있어요. 우리 지난 아산병원의 정희원 교수가 이야기했던 4M이죠, 그죠? 네 가지 M이잖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라는 그런 이야기. 어떤 퍼스트 매터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멘테이션이라고 그랬고, 마음 건강, M.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건강과 질병이라 그래서, 메디칼, 이슈, 이런 쪽으로 되어 있고,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모빌리티거든요. 그 중에 저희들은 이제 모빌리티에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하겠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사무실 오면은 이런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런 게. 이런 게. 그래서 어르신의 내재 역량 해가지고 4M 했는데 별 표시되는 이걸 저희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핵심 이야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한 박사, 김헌경 박사라는 분이 이야기했던 넘어지지 않으면은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도 지금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응급실에 들어오시는 어르신 중에 65세 이상 대상으로 했을 때 왜 들어왔냐고 물어봤을 때 70%는 낙상입니다. 낙상이에요. 그 낙상이라는 것은 바깥에 길을 다니면서도 넘어지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특히 집안에서 나오는 낙상이 더 많다, 비율로 되면 더 많다라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낙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인데, 실제 저희들도 지금 현재 40명 어르신을 모시고 있지만 최근에 최근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두 분은 낙상 때문에 한 분은 고관절, 한 분은 허벅지뼈 부러져서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고 2달 있고 요양병원에 가서 2달 있고 하니까 연세가 많다 보니까 85세 넘다 보니까 못 걷는 거예요. 못 걷다 보니까 이제 요양병원에서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드시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콧줄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L튜브라고 하는데, 콧줄하고 계시다가 결국 약 드시다가 결국 안 드시는데 돌아가신 분이 두 분이 있어요. 그 정도로 유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유명한 게 아니죠. 중요하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낙상의 경우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남자분과 여자분을 비교해서 당연히 여자분이 왜? 당연히 집에 우리 연령 기대 수명으로 보더라도 여성이 더 많고요. 86세, 남자 이제 81세가 그렇죠. 그 다음에 요양원에 계시든 아니면 집에 계시든 오래 사시는 보니까 요양원에도 당연히 여자분 할머니가 70%잖아요. 그래서 많다 보니까 당연히 많이 넘어지시는 분도 할머니가 여성이 더 많아지겠죠. 근데 또 하나 웃기는 게, 집하고 시설 아시죠? 요양원 하고 집은 재가라 그러잖아요. 우리 장기요양에서는 이제 집은 재가라 그러고, 시설은 이제 요양원은 시설이라 그러는데, 재가와 집과 시설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에서 많이 넘어지냐는 거지. 그것도 분석해야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훨씬 시설이 더 많이 늘어져요.
넘어진다는 거. 시설에 계신 분이 더 많이 넘어진다는 거죠. 어떨 때 샤워한다든가 아니면 움직인다든가 이동할 때 실내 이동할 때 더 많이 많이 넘어진다는 이런 데이터들도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WHO에서 나오는 또 있어요. 10만 명당 이제 그 낙상에 의해서 낙상되는 그 비율이 있는데 그 1990년도에서 2021년까지 데이터로 보면은 뭐 10만 명당 낙상이 14.8명이었다네. 그런데 앞으로 한 2040년 되면은 10만 명당 거의 한 20명 수준으로 낙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 정도로 낙상이 예측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낙상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뭐 낙상이 왜 되느냐 할 때 여러 가지 한 4가지 정도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장 질환에 의해서, 노인성 질환에 의해서 뭐 아픈 어쨌든 질환에 의해서 이제 넘어지는 경우가 있겠고, 그다음에 질환 되다 보니까 보행 기능이 이제 저하되겠죠. 보행 기능이 저하되고, 그다음에 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보행 패턴이 바뀐대요. 패턴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걸을 때 앞발 왼쪽 오른팔 왼쪽 오른팔 왼쪽 오른팔 갔을 때 그 속도가 확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걸을 때 이 보폭이 있잖아요. 한 발 뛸 때 이 보폭이 뭐 30 젊을 때는 뭐 40도 되고 뭐 30도 되겠지만 이게 촘촘히 뛰는 거죠. 촘촘히 걷는 거. 보폭이 좀 더. 그 다음에 이 간격이 넓어진대요. 걷는 간격이 또 넓어지고, 그 다음에 걸을 때 이 발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든가,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 팔자에 팔자 걸음을 한다잖아요. 이런 각도에 의해서 역팔자 혹은 뭐 팔자 걸음 이런 걸 해서 되는 거고, 결국 이런 것들이 그래서 속도가 느리거든, 보폭이 넓어지든, 간격이 넓어지든, 보폭이 좁아지든, 보행 각도가 팔자가 되든, 어떻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뭐냐? 결국 중심 잡기가 힘들어진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뭐 화장실에서 넘어지고, 거실에서 넘어지고, 실내에서 넘어지고, 바깥 걸을 때보다도 그런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르신들이 걸을 때 보면은 평평한 길을 걸을 때도 되게 이 단차가 생기면은 평평한 길을 걷는 거하고 단차 있는 길을 걷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평평한 길을 걸을 때도 우리가 정상적일 때는 이 발 걸을 때 앞으로 나가서 뒤꿈치가 땅에 대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뭐냐면 뒤꿈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앞에 발가락 있는 부분이 이래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차가 없는 평평한 길에서도, 물론 단차가 있으면 더 넘어지겠죠. 평평한 길에서도 많이 넘어진다는 거죠. 그죠? 어떤 그런 데이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낙상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우선은 집의 환경을, 계단을, 그다음에 방과 거실에 문턱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좀 없애줘야 되고요.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흔히 이제 복지 연구를 많이 쓰잖아요. 복지 연구, 예를 들면 저는 우리 병원이든 아니면 이렇게 복도에 가보면은 팍 붙어 있잖아, 손으로 잡는 거. 그래 안전바라고 그러잖아요. 안전바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보면 뭐 지팡이 같은 거 쓰는 건 뭐 일반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안에서는 이제 워커라 그러죠. 혹은 뭐 다른 말로 보조 보행기라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 아니면 밖에 나갔을 때 어르신들이 이제 밖에 뭐 경로당에 가시든 아니면 산책을 하실 때 보면은 유모차 같은 거 있잖아요. 실버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보조 보행기 어떤 그런 것도, 다른 또 실버카 이런 것도 쓰는 경우도 있겠고, 또 이제 집안에서 있을 때는 양말, 미끄럼 방지 양말, 그다음에 바닥에는 또 이렇게 길다랗게 가로세로 해갖고 한 40cm 정도 되는 그 미끄럼 방지 매트, 이런 것도 쓰고 있겠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냐면은 안전봉이라는 게 있어요. 안전봉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바닥과 천정을 연결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침대에다가 붙여놓으면, 혹은 그 앞에
그 소파 같은 데 앞에 붙여놓으면은 어르신들이 일어설 때 그걸 잡고 일어서고 앉을 때도 그걸 잡고 앉고 침대에서도 그걸 잡고 침대 위에 올라가고 침대에서 밖에 걸을 때도 그걸 잡고 걸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침대 옆에다 해놓으면은 밤에 자다가 주무시다가 이렇게 찌릿하다가 잘못하면 떨어지잖아요. 멍멍치다 보면은. 근데 안전봉이죠. 봉을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그게 거기에 걸려서 안 넘어지겠죠. 그죠? 그런 쪽,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화장실에 가면은, 어르신들이 보면은 밤에, 특히 밤 컴컴하게 주무시다가 화장실 갔을 때, 화장실에 앉고 일어서고, 여기서 가서 옷을 내리고 앉고, 그 다음에 일 보고도 옷을 올리고 다시 또 나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 변기만 있는 게 아니라 변기 옆에 변기 의자라고 있죠. 어떤 그런 것들 상당한 효과가 있거든요. 특히 밤 같은 경우에. 근데 그런 쪽으로, 즉 한마디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안전봉, 안전바, 지팡이, 보조보행기, 실버카, 미끄럼 방지 매트, 양말, 그다음에 변기 의자, 뭐 이런 것들 이 최근 복지 연구로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어르신한테 물어봐요. 어르신 다니실 때는 집에서 다니시든 거실에서 다니시든 꼭 그 안전용구 써야 되고 특히 바깥에 외출할 때는 자신이 있더라도 꼭 지팡이를 짚고 다니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어르신들이 안 해요. 왜? 창피하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죠. 왜? 내가 내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좀 신체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이건 안전은 하지만은 남에게 보이지 않는 나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수록 꼭 남 눈치를 볼 필요 없다. 넘어지면은 나만 손해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 제가 다니지만은 꼭 쓰시라고 그러는데 제가 우연찮게 하나의 아주 좋은 사례를 봤어요. 어제가 11월 20 날이었어요. 그죠? 제가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대구 가서 대구 쪽 동대구역에서 이제 수서역으로 오려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오후 한 3시 한 50분 됐나? 대기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어떤 할아버지가 모자를 딱 쓴 할아버지가 스틱을 갖고 오는 거예요. 등산용 스틱 빨간 거 2개를 딱 잡고 이렇게 척척척 오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저 할아버지는 일종의 퓨전 복시 연구로 나오는 이 지팡이는 좀 검정색이고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등산용 스틱, 그것도 빨강색 정열적인 등산용 스틱을 갖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걷더라니까요. 그거 보고 저 할아버지는 둘 다 만족시킨다. 남에게는 나는 건강하지 않지만은 나는 등산 가는 기분으로, 그 다음에 이 등산용 스틱을 끌고 다니면서 안전도 지키고 자기 안전도 지키고 남들이 나를 보는 눈도 저 할아버지 멋있네, 빨간색 스틱 컬러풀한 스틱을 갖고 멋있게 걸어가는 하는 것도 보여주기도 하고 두 개 다 충족시키지 않나 이래 보거든요. 그런 거 들어서 일단 넘어지지 않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 초기에 말씀드렸던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넘어지면은 사실 상체 쪽에서 골절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하체 골절만 안 나면 되거든요. 근데 하체 골절에서 나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주 요인이 이제 고관절 아니면은 허벅지 뼈라든가 아니면은 무릎 밑에 뼈 이런 것들이 부러져 가지고 2달, 3달, 4달, 5달 병원에 있으면은 하루만 있어도 어르신들을 1%씩 근력이 떨어진다 그러거든요. 근데 뭐 한 50일 나 50% 떨어지잖아요. 그럼 못 걷죠. 그러면 옛날 골절 되기 전에 어르신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골절이 안 되는 걸 저희들은 연세센터에서는 최우선적으로 해서 이동성 확보를 시켜서 어른들이 존엄하고 행복하고 남한테 내가 신체적으로 좀 덜 불편하다는 걸 보여줌으로 해서 어르신의 존엄성도 지키고 그런 쪽으로 저희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자동차 에어백 아시죠?
자동차 에어백 있는데 그거 똑같은 원리를 해가지고 그 골절 낙상 골절 방지하는 그 제품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난 올해 여름 약간 더웠을 때 그 코엑스에서 전시회를 하면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에어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동차 에어백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어르신들 이걸 차고 다니다가 넘어지는 시점에서 어른들이 잽싸게 넘어지기 직전 바닥과 충돌되는 그 포인트에서 골절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에어백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보면은 왼쪽은 이제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넘어지면서 충돌 직전에 얘들이 센서가 감지해가지고 에어백을 팡 터뜨린 거예요. 터뜨렸을 때 모습이 이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흰색으로 된 거, 이게 자동차 백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는 이것들이 이제 너무 고가다 보니까 이제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낙상 방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초반부에 일본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그분이 이야기했던 그 책, 넘어지지 않으면 오래 살 수 있다는 그 이야기 좀 말씀드려보면서 어쨌든 종합병원에 실려 오신 어르신 65세 이상 어르신의 70%가 낙상이라는 거. 그래서 낙상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안 되기 위해서 하는 방법. 낙상 안 되기 위해서는 어차피 복지연구를 써야 되는데, 복지연구도 일반적인, 아주 일반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안전봉까지 쓰고 있는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에어백 타입의 낙상 방지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르신들이 심적으로, 아예 1, 2등급 어르신 같으면 상관없잖아요. 안 다니시니까. 근데 3, 4등급 어르신이 가장 심적으로 부담 갖는 게 남한테 내가 불편하담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스틱을 안 쥐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아까 동대구에서 샘플 보여줬잖아요. 사례. 어제 봤다는 거예요. 11월 21일 날, 20날이구나. 봤다는 그 어르신처럼 멋있게 아주 컬러풀한 스틱 타입의 등산용 스틱을 딱 찍고 그냥 이렇게 걸어다니는 이런 모습. 이런 것도 하나의 약간은 그런 남들에게 보여줬을 때 좀 안 좋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어쨌든 어르신들은 안 넘어지게끔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걸어야 살고 누우면은 죽는다는 거.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연세센터는 아까 보여드렸던 거, 이거 사진 보여드리고,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거, 이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 어르신의 내재 영역 중에서 요거 별표 없이 모빌리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또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예요. 계속 할 거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넘어지지 않아서 신체는 불편하더라도 안 넘어지고 그걸 그렇게 함으로써 행복하고 또 그 행복 밑에 깔려있는 존엄성도 주위에 있는 손자든 아들이든 며느리든 딸이든 친구든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또 보여주면서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저희 연세센터의 모빌리티 확보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르신의 모빌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세센터 센터장 정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